10%의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싫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이야기지만 유럽도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가야 하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4명 중 3명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싫어하게 됐을까요? 돈이 없어서? 운이 나빠서? 아닙니다. 방향이 없어서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떠밀려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오스트리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영어 한마디 못하던 소년이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가 됐고 할리우드 최고 흥행 배우가 됐고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가 말하는 성공의 법칙은 단 2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2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만 있으면 인생이 바뀌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비전입니다. 슈왈제네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전이 없으면 표류한다. 목표가 없으면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길을 잃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가고 싶은 곳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떠밀려 다니는 거죠. 취업 자리가 나면 거기 가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인 겁니다. 슈왈제네거는 1947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고 그가 자란 곳은 작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부모님은 그가 그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농부가 되거나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어쨌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죠. 하지만 슈왈제네거는 그 삶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부모님의 비전은 부모님 것이지 자기 비전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자신이 뭔가 특별한 것을 위해 태어났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독특하고 뭔가 큰 것. 아직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이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보내는 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다 11살 때 학교에서 미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들, 엄청난 크기의 다리들, 6차선 고속도로. 그 순간 그는 생각했어요. 저기다. 저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작은 농가와 낮은 건물들 사이에서 살고 싶지 않았던 그에게 미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비전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길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 가고 싶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떻게 갈 것인지, 무엇을 해서 갈 것인지가 있어야 하죠. 그 답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그라츠의 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쇼윈도에서 보디빌딩 잡지를 발견한 거예요. 표지에는 레그 파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3회 연속 미스터 유니버스 챔피언이었고 헐리우드 영화 헤라클레스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했죠. 슈왈제네거는 그 잡지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다. 이게 내 인생의 청사진이다. 레그 파크처럼 보디빌딩 챔피언이 되고 레그 파크처럼 영화에 출연하고 레그 파크처럼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 그게 자신의 길이라고 확신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느낀 감정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분인지 아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 나는 알았다. 이 확신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비전이 생기니까 모든 게 쉬워졌어요. 목표가 명확하니까 뭘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 거죠. 그는 매일 헬스장에서 5시간에서 6시간씩 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힘든 운동을 하면서도 항상 웃고 있느냐?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 눈앞에는 미스터 유니버스 타이틀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모든 동작, 모든 세트, 모든 반복이 그 목표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해준다. 그에게 500파운드 스쿼트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500파운드 벤치프레스도 2000개의 윗몸 일으키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웠던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20살에 런던에서 열린 미스터 유니버스 대회에 출전해서 역대 최연소 우승자가 됐어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슈왈제네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시각화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재미있다. 무엇을 하든 목적이 있어야 한다. 74%의 사람들이 자기 일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목표를 따라간 게 아니라 그냥 자리가 나서 거기 간 겁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매일이 고역이 됩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으면 달라요. 힘든 것도 과정이 되고 과정 자체가 보상이 됩니다. 이건 보디빌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슈왈제네거가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리더가 되는 것. 그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었죠.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불가능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주, 세계 5위 규모의 경제를 가진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는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바로 주지사는 무리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고 2달 만에 당선됐어요. 비전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슈왈제네거가 인생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 그건 안 돼. No. 매번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들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어요. 누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노라고 하면 예스로 들었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다로 들었죠. 넬슨 만델라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누군가가 해내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슈왈제네거는 자신이 그 누군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보디빌딩 챔피언이 된 후 그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당신 몸은 너무 크다.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 당신 악센트는 너무 이상하다. 미국 관객들이 이해를 못한다. 당신 이름은 너무 길고 발음하기 어렵다.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약점으로 지적당한 거죠. 하지만 그는 그 말들을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대학에 다녔고 악센트를 고치기 위해 수업을 들었고 연기 수업도 받았어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 뉴욕의 헤라클레스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은 여전히 같았으니까요. 그 후로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스테이 헝그리, 펌핑 아이언 같은 작품들을 했고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디노 데 라우렌티스가 그를 코난 더 바바리안의 주연으로 캐스팅한 거예요. 영화가 개봉한 후 감독 존 밀리어스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놀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을 직접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대에 안 맞는 몸이라고 비판받던 그 몸이 이제는 영화의 핵심 자산이 된 겁니다. 1982년 여름 코난 더 바바리안은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어요. 터미네이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아놀드가 그 악센트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기계처럼 말하지 않았다면 이 영화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할리우드가 약점이라고 했던 악센트가 오히려 로봇 캐릭터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의 몸과 악센트, 모두가 공격했던 것들이 결국 그의 가장 큰 자산이 됐습니다. 그가 그 말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슈왈제네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패배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전혀. 이건 중요한 교훈이에요. 누군가 당신에게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굳이 소리내서 말할 필요 없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은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당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성공의 법칙은 2가지입니다. 첫째, 비전을 가져라.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노력이 의미를 갖고 힘든 과정도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둘째,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안 된다는 말은 그들의 생각일 뿐 당신의 현실이 아닙니다. 불가능은 누군가가 해내기 전까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슈왈제네거는 아무것도 없는 오스트리아 시골에서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가 특별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비전이 있었고 부정적인 말을 무시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의 비전은 뭔가요? 그리고 누구의 말이 당신을 막고 있나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전을 향해 가는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